회색빛 도시. 서울의 심장은 여느 때처럼 숨가쁘게 뛰고 있었다. 마천루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마저 경쟁적으로 반짝이는 듯한 여의도. 이하늘 32세 과장은 책상 위 산더미 같은 서류와 세 번째 리필한 커피잔을 번갈아 보며 프레젠테이션 최종 점검에 몰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짙은 피로가 역력했지만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오피스룩과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한치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오늘 이 프로젝트의 성패에 그녀의 최연소 팀장 승진이 달려 있었다. 이하늘 과장, 준비됐지? 회장님도 직접 참석하신다니 긴장 늦추지 말고. 부장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낮게 울렸다. 하늘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걸며 돌아섰다. 네, 팀장님. 완벽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완벽해야 해. 이번에도 실패는 용납할 수 없어.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지배해온 강박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다. 하늘의 명확한 논리와 설득력 있는 화술에 임원들의 고개가 끄덕여졌고 마침내 회장의 박수와 함께 마무리되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의 축하와 부러움 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하지만 하늘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마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잃어버린 그림처럼. 늦은 밤 텅 빈 오피스텔에 홀로 돌아온 하늘은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수많은 불빛으로 화려했지만 그녀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배달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며 소파에 기대앉자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끊임없이 다투던 부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 유일한 위안이었던 할머니의 따뜻한 품과 갑작스러운 부재, 그리고 첫사랑 박서준과의 아픈 이별.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늘아, 넌 내 성공 말고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하니. 그녀는 손목 안쪽의 작은 별 모양 타투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아픔이자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낙인이었다. 극심한 피로감에 휩싸인 채 하늘은 비틀거리며 오피스텔을 나섰다. 밤 공기라도 쐬면 조금 나아질까 싶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멍하니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짧은 순간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발을 내디딘 순간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지축을 흔드는 듯한 굉음이 그녀를 덮쳤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하늘의 의식은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고통은 잠시뿐 곧이어 마치 깃털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공중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 다급하게 달려오는 사람들,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이게 뭐지? 나 죽은 건가? 극심한 공포와 혼란이 그녀를 휩쌌다. 어둠이 다시 그녀를 삼키려 할 때 모든 소음과 감각이 사라지며 눈앞에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가득 차올랐다. 그리고 어디선가 온화하고 중성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하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하늘은 끝없이 펼쳐진 안개 자욱한 공간에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공포와 고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기분이었다. 눈앞에는 형체를 특정할 수 없는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내자라고 불러야 할까? 여긴 어디죠?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삶의 경계란다. 안내자의 목소리는 여러 사람의 음성이 겹쳐 들리는 듯 신비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네가 걸어온 길, 그리고 네가 외면했던 진실들을. 순간 주변 풍경이 바뀌며 하늘은 마치 극장 안 관객석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녀의 삶이 한 편의 영화처럼 상영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린 시절이었다. 좁은 아파트, 부모님의 격렬한 말다툼 소리가 방 안까지 새어들어왔다. 어린 하늘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홀로 울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와 어린 하늘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창밖의 밤하늘을 가리키며 할머니는 속삭였다. 하늘아, 저 별들처럼 반짝이는 아이가 되렴. 길을 잃을 것 같을 땐 가장 밝은 별을 따라가렴.
할머니의 따뜻한 품과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화면은 곧 할머니의 장례식장으로 바뀌었다.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멀뚱히 서 있던 어린 자신. 하늘은 스크린 속 자신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그때 제대로 울지 못했던 눈물이 지금에서야 쏟아져 나왔다. 안내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내 아내 어린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구나. 그 눈물을 외면한 것은 누구였지? 그 따스했던 온기를 붙잡지 않은 것은? 다음 장면은 학창시절이었다. 전교 1등을 놓치고 분해서 밤새도록 책상을 치며 울던 하늘. 다음 날 진심으로 위로해주던 단짝 친구에게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네가 뭘 알아? 넌 노력 같은 거 안 해봤잖아. 친구의 상처받은 눈빛. 그 이후로 그 친구와는 영영 멀어졌다. 스크린 속 자신의 날카로운 모습에 하늘은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오직 성공과 인정만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그래서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밀어냈던가. 타인을 누르고 얻은 1등이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었더냐? 안내자의 질문이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쌓아올린 성벽은 너를 지켜주었느냐? 아니면 가두었느냐? 시간은 흘러 첫사랑 박서준과의 기억이 스크린을 채웠다. 함께 웃고 떠들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 하지만 취업과 함께 하늘은 점점 일에 매몰되었고 서준과의 약속을 잊거나 미루기 일쑤였다. 서준은 그녀에게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지만 하늘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의 성공을 응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를 밀어냈다. 마지막 다툼에서 서준은 지친 얼굴로 말했다. 하늘아, 넌 네 성공 말고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하니? 난 그냥 너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싶은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니? 그의 슬픈 눈빛을 외면했던 자신이 스크린 속에 있었다. 하늘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의 진심을 얼마나 무참히 짓밟았는지. 그의 눈에서 무엇을 읽었지? 네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나? 안내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어떤 질책보다 아팠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란다. 마지막은 직장 생활이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때로는 동료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자신의 것처럼 포장했고 때로는 밤샘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며 몸을 혹사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임원들 앞에서 박수를 받을 때 그녀는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다. 하지만 스크린 속 자신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공허했다. 그토록 원했던 성공의 정점에서 그녀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 높은 곳에서 무엇이 보였지? 네가 진정 원했던 풍경이었나? 안내자는 물었다. 내 손목의 별은 무엇을 의미하지?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빛이었나? 아니면 너를 아프게 찌르는 가시였나? 모든 영화가 끝났을 때 하늘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삶이 이토록 후회와 상처로 가득했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다 망쳤어요. 너무 늦었죠. 모든 걸 되돌리기엔. 안내자는 부드러운 빛으로 그녀를 감쌌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그것은 내 영혼이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단다. 안내자는 하늘을 이끌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갔다. 끝없이 펼쳐진 꽃밭 너머로 수정처럼 맑은 빛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곳에선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의 기운이 느껴졌다. 모든 고통과 슬픔, 번뇌가 사라지는 완벽한 평온함. 하늘은 본능적으로 그곳이 자신이 가야 할 곳이라고 느꼈다. 이 지긋지긋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 저 평화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 영원한 안식 속에서. 안내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은 돌아가 내 삶을 다시 살 기회를 잡아도 좋단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하늘은 빛의 강을 바라보았다. 저 너머의 평화는 너무나 달콤했지만 문득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서준의 슬픈 눈빛, 그리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웃음과 행복.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기엔 아직 남겨진 숙제가 너무 많았다. 후회로 가득 찬 삶이었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샘솟았다. 돌아가겠어요.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게 남은 시간들을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안내자의 빛이 더욱 밝아지며 하늘을 감쌌다. 용감한 선택이구나 이 하늘. 내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렴. 삶은 그 자체로 선물이며 모든 순간은 배움의 기회란다. 안내자는 하늘에게 3가지 과제를 속삭였다. 첫째, 내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수십 년 묵은 응어리를 풀어내라. 마음을 열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비로소 용서와 이해가 싹틀 것이다. 둘째, 박서준에게 네가 깨달은 것을 전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관계를 정리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라. 과거의 매듭을 풀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단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 손목의 별은 더 이상 아픔의 낙인이 아니라 너를 이끌어줄 빛이 되어야 한다. 이 3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렴. 그것이 네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 안내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하늘은 다시 한번 강렬한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늘아, 하늘아, 정신이 드니?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하늘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얗게 바랜 병실 천장이 보였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창밖에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고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먼지마저도 생생하게 보였다. 자신의 숨소리,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처음 듣는 음악처럼 경이로웠다. 엄마, 하늘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분명했다. 어머니 김영희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엄마다. 괜찮니?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깨어났어요. 그렇게 하늘은 다시 한번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 퇴원 후 하늘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침 햇살, 새소리, 따뜻한 차 한잔, 가족과의 식사,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다가왔다. 가장 먼저 그녀는 안내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다. 수십 년간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았던 어머니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두려움이 앞섰지만 하늘은 진심을 다해 어린 시절의 상처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 엄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늘 내 성공만 강요했죠.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어머니는 말없이 하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도 네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다. 늘 닭달만 하고 네 마음 한번 제대로 헤아려주지 못했지. 미안하다 내 딸아. 수십 년 묵은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모녀는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포옹이었다. 그날 이후 하늘과 어머니는 서툴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 시작했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하늘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었다. 다음은 박서준이었다. 그에게 연락하기까지 며칠 밤낮을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가 나를 만나주기는 할까? 하지만 안내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과거의 매듭을 풀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단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고 뜻밖에도 서준은 담담하게 만나자는 제안을 수락했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서준은 예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하늘은 준비했던 말들을 차분히 꺼냈다. 과거 자신의 이기심, 그의 진심을 외면했던 것,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후회와 미안함. 서준아, 내가 정말 미안했어. 널 너무 아프게 했지. 난 그때 성공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서준은 조용히 하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늘아, 나도 그때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내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했고, 하지만 네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젠 다 괜찮아.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 서로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그 만남이 어떤 관계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다. 다시 연인이 될 수도, 혹은 좋은 친구로 남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를 이해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었다. 하늘은 카페를 나오며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다. 마지막 과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였다. 하늘은 오랫동안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다.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했다. 그녀는 다니던 대기업에 장기 휴직계를 냈다.
어쩌면 다시 돌아가지 않을지도 몰랐다. 대신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했다. 주말에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평일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웠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그 안에서 작은 기쁨과 성취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위해 정성껏 요리를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자연의 변화, 봄에 피는 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에 감탄하며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느꼈다. 작은 다이어리를 사서 매일 감사한 일들을 적어 내려갔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참 따뜻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그린 서툰 그림을 보고 아이가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한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으로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충만하고 평화로웠다. 손목의 별 타투는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그녀 내면의 빛나는 별이었다. 1년 후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하늘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움과 불안감 대신 부드러운 미소와 평온함이 가득했다. 문득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안내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잘하고 있구나, 이 하늘. 네 안의 빛을 따라 계속 나아가렴. 하늘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감사와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길을 잃은 별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며 주변을 밝히는 별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삶이라는 기나긴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어떤 길이라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함께.